차도로와 매미킴이 함께하는 격투 토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네. 저희가 1대1 싸움에서 최고 무술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맨주먹으로 실전에서 싸울 때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압도적으로 주짓수죠. 네, 근데 그게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형님께서 주짓수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타격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어쨌든 주짓수는 거리가 좁혀져야 되지 않냐. 그 전에 타격가가 뭐 원투 꽂고 쓰러뜨리면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걸로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김동현 선수가 또 그래플러니까 너무 팔이 안 올라오네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더 맞고요. 네, 그건 일단 맞고요. 네. 인정이 빠르시네요. 예.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전 그래플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지셨네요. 예. 제 그래플러기 때문에 제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 영상, 길거리 싸움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싸우기 싫어하는데 누군 싸우고 싶어서 갑자기 시부터 한 방에 팍 때려서 보내는 거 그런 게 아닌 자 1대1로 붙자 해서 어떻게 시비 붙어서 갑자기 일반 사람들인데 서로 붙어 싸운다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서로 약간 영화처럼 막 서로 거리 재다 갑자기 확 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방에 KO 나는 경기는 사실 잘 없어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 부위를 뇌가 흔들려서 쇼크가 오는 그런 실신이 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화다닥 하다가 거의 붙어서 막 옷 잡아당기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짓수 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타격가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도나 레슬링은 잡아서 넘겨야 되고 본인이 위에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주짓수는 어렵게 넘기지 않더라도 그냥 그 우리 그레이시가 옛날에 많이 했던 셀프 가드로 다리 쪽으로 눕던지 그냥 매달려가지고 발바닥 외에 다른 시체 부위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는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높지 않은가 말씀드린 거죠. 당연히 뭐 발차기나 뭐 태권도 선수, 뭐 킥복싱 선수가 뭐 킥으로 때려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뭐 주먹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보낼 수도 있지만 평생 격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격투기 영상을 수만 번 이상 본 사람으로서 그쵸. 다양한 격투 단체 경기도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 방에 보낸다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배운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확률은 줄어들어요. 누구나 원하는 바죠. 5초, 10초 안에 KO 시키는 일. 근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게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도 초창기 UFC 영상 보셨죠?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때 UFC는 진짜 무규칙 격투기였어요. 맨주먹, 맨손으로 싸우고 UFC가 원래 브라질에서 거의 시작된 거거든요. 왜냐면 브라질에 발리투도라는 무규칙 격투기 장르가 있었어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진짜 막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한데 후두부에 막 그냥 엘보로 찍고 막 손가락으로 막 눈알 찌르고 막 심지어 깨부는 데도 있고 진짜 아예 무규칙으로 누가 제일 센지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보자 에서 승리를 한 게 주짓수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애들이 이거를 보고 야, 이거 우리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레이시랑 접촉을 해서 생긴 게 초창기 UFC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미 증명이 되지 않았나. 그죠. 그 초창기로 비교해보면 딱 맞네요. 지금은 주짓수가 격투기의 기본 베이스잖아요. 주짓수를 안 하고 MMA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주짓수가 굉장히 생소했고 아무리 뭐 프로복서, 뭐 레슬러 이런 고수들이라고 해도 다 주짓수 화이트 벨트였다. 사실상. 그러니까 블랙벨트가 가서 양악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그거 맞는데? 그거 맞죠? 완전 맞죠. 그러니까 그게 빈틈이었죠. 새로 시작했을 때 주짓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경기 그쵸. 보다 보면 막 트라이앵글 걸리는데도 몰라요. 맞아요.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모르니까 거기서 때리고 있다가 하고 어떤 선수는 여기에 탭 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기절당하는 선수도 있고. 심판도 안 말려요.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알죠. 네오파이트 대회 처음 나갔는데 김도영 선수가 결승에 가고 상대는 주짓수, 공권 유술, 주짓수 쪽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싸우는데 히록에 당해요. 김도영이. 근데 히록은 아프지 않거든요. 그쵸. 히록은 그냥 인대 끊어지는 따다닥 소리와 발목이 돌아가는 느낌, 이상한 느낌이 있을 뿐이지 고통은 없어요. 히록을 당했는데. 그래서 몇 번 돌렸는데 몇 번 다 그래서 보면서 안 돼, 쳐야 되는데 얘 안 아프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다 돌아간 거예요. 안 되는데 도영이는 사실 유도만 가지고 막 그 결승까지 간 건데 기술을 안 된 거죠. 그 탭을 안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상대도 막 완전 다 돌렸어. 심판도 그걸 끝내야 되는데 심판조차도
상대가 안 치니까 괜찮겠지 한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끝냈어야 모르니까. 되는데 완전 다삭 쳐놨을 건데 그래서 스탠딩이 됐어요. 스탠딩에 싸우는데 이미 여기 인대가 다 손상이 돼 있으니까 발목 찌를 때 자꾸 덜컹덜컹 된 거예요. 발목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여기를 어마어마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기술을 모를 때는 모두 모르다 보니까 막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블랙벨트가 와서 흰띠를 이기는 게 뭐 근데 어쨌든 그때는 주짓수를 전 세계에 알린 경기였죠. 초창기 UFC가. 예. 그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히로욱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굉장히 많은 MMA 단체나 그래플링 대회에서도 심지어 금지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선수 생명에도 되게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어서 근데 그걸 여러 번 돌리고도 그래플러로서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거의 근데 뭐 댓글에 이런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도현이 형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런 거죠 뭐. 정찬성 선수 한번 타격의 입장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아니 저번에도 약간 소환이 됐었는데 나중에 진짜로 기회 되면은 한번 같이 하셔가지고 네네. 약간 타격 대 그래플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좋습니다. 토론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UFC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그거를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UFC급이면 UFC 연락이 옵니다. 그거는 피실 수가 없어.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군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죠. 무조건적인 실력이 아닐 수는 있어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상품성이 있거나 실력은 있는데 상품성이 부족한 선수도 있죠. 그래 그 선수는 조금 더 실력을 더 키우면 어쩔 수 없이 연락이 와서 그 UFC 지금 UFC 문이 그래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다행해졌죠, 창구가. 다행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UFC 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게 된 거죠. 들어온 층이 좀 더 낮아서 옛날 UFC만 돼도 어느 정도의 인정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UFC 글로만 껴도. 근데 지금 왔다가 금방 나가는 선수가 있어서 UFC에서 한 2, 3년 이상 살아남고 3, 4년 이상 살아남는다면 인정받는 느낌이 될 수 있죠. 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한번 보자. 약간 의심의 눈을 가지고 진짜 얘가 맞는지 우리가 얘 전적이나 뭐에 속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력이 있으면 UFC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락이 와요. 선수들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지만 102, 90이 가지고 UFC 가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102, 92로 UFC를 가면 첫 계약이 4번의 계약인데 2승 2패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재계약에서도 조건도 안 좋고 퇴출 수순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다 은퇴해요. UFC 한번 갔다 와서 다시 도전해서 가는 선수도 사실 이미 멘탈적으로 내가 한계를 느껴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딱 생겨서 끝나버려. 첫 계약에서 무조건 3승은 가져가야 된다고요. 왜냐면 같은 아래 레벨끼리 붙잖아요. 그쵸. 첫 계약은 3승 무조건 해야 돼. 혹은 2승 1패 정도는 해야 돼. 3번 계약이 끝나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내가 생각보다 잘하네. UFC 갔는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선수인 줄 알았는데 뭐야 약간 봐주나? 뭐야 왜 이렇게 빈틈이 많아 UFC인데 신나서 싸울 수 있는 그랬을 때 거기서 자기가 에너지 얻고 자신감 챙기고 쭉쭉쭉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UFC에서 한 62 정도 절반까지 바라지 않아요. 62, 72 정도 실력이 됐을 때 UFC 입성해서 첫 경기 8, 92, 90, 100위 안에 딱 잡아먹고 자신감 얻고 올라가고 또 실력 차이가 날수록 핀시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핀시 시키고 눈도장 찍고 재계약 따다다닥 가는 거를 저는 하늘이 정말 이 친구를 잘 풀리는 사람으로서 키운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뭐 막 그래서 이정 관장한테 얘기하지만 UFC 빨리 보내려고 기를 쓰고 막 그렇게 하지 마. 막 커리어 막 만들고 어디 챔피언이라고 어필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 실력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보면 내가 알아서 UFC한테 얘 잘해가 아니고 내가 보면 알거든요. 이제는 인정받을 때가 됐어. 그럼 제가 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다녀요. 그럼 그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 소문이 퍼진다니까요. 정말로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고석현 선수를 2, 3년 전에 이제 막 보내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하지 말자. 하지 마. 근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물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아니 그 질문해주신 분한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국 전지훈련 때 보니까 아직도 선수나 다름없이 잘하시던데 다음 경기 할 계획 있으십니까? 다음 경기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제가 아직 다시 도전한다면 동기부여가 뭐냐면 제가 사실 뭐 어떠한 커리어도 사실 없어요. 어디에 챔피언 단체 챔피언 벨트도 하나 없어요. 유일한 벨트가 마이텔 벨트거든요. 벨트도 없어요. 그리고 뭐 중소단체 챔피언도 딥 타이틀 매치도 무승부여서 기회도 사실 없었고 UFC 챔피언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타이틀이 하나 있다면 또 깨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제 커리어가 그 아시아 최다승이라는 커리어인데 그렇죠. 오카미 유진 선수가 다시 와서 1승을 하는 바람에 14승 전 13승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세다 사장님하고 제가 13승 했을 때 세다 사장님이 저한테 금메달 목걸이 선물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현아 15승만 딱 하고 은퇴하자. 15승이면 정말 값진 거고 누구도 깨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저는 선수할 때도 5패하면 그만두자 생각했었거든요. 5패 정도 했으면 이젠 한계를 느낀 건데 딱 4패를 하고 제가 이제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는 14승 혹은 15승이 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UFC로 가야 되고 UFC에서 쟁쟁한 선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UFC를 준비할 때는 저는 최소 3달, 4달은 완전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없이 나가서 승리를 바란다는 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안 하고 피지컬 나가서 우승하려고 했던 이 욕심인 거죠.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쵸. 제가 소홀하는 부분이 또 너무 많고 이게 좀 그리고 또 동기부여라는 게 14승, 15승이라는 게 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서 네. 근데 형님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 기록을 쟁취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제가 뭐 이기든 지든 어떠한 무대에 나가서 여기는 내가 뭐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다. 그러면 저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뭐 UFC랑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어떤 뭐 그런 타이밍이 맞으면 근데 그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나가서 싸우겠다 이거가 조금 뭐 선수로서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좀 개인의 욕심 아닌가 그냥.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어렵죠. 저는 사실 행복하죠. 근데 시합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 명의 팬으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모르죠. UFC 서울대회 한다면. UFC 서울대회 했는데 UFC에 나와달라면 나갈 거예요. 진짜요? 무조건. 네. 그건 무조건. 이거는 형수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겠? 한번 얘기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와이프는 저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하지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응원해요. 네. 저도 막 갔을 때 그러면은 제 아들이 경기장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겼을 때 와이프랑 애기랑 이렇게 한번 또 응원해주고 또 케이지에서 안아준다면 아이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 와. 근데 장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해병이 야 어디 가서는 뭔가 장담하지 마. 그렇다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안 돼서 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죠. 겹쳐서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살짝 발 빼겠습니다. UFC 서울대회가 온다면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UFC에서도 당연히 형님의 그 인지도를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놓치기 아까울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하게 근데 된다면. 사실 좀 조청해본 적이 있는데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합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44살이고 하니까 44살 하면 선수의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운동 많이 해서 몸 괜찮은데 근데 야 뼈 다쳐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다쳐. 한국 대회 열 계획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이벤트 속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 젊은 친구한테 뼈 다쳐. 아니, 근데 제가 아는 형님 성격으로는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 봤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열려 있다. 결론은 열려는 있어요. 닫혀 있진 않다. 네. 어렵지만 선언하지 마, 장담하지 말라 했어요. 나갈 확률도 90%, 안 나갈 확률도 90%. 알겠습니다. 10%는 있어.